경영편화 전문가 신은종입니다. 제가 40대, 50대 분들 모시고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뭐 기업이나 공공기관 쪽에 강의를 가게 되면 보통은 물론 강의 주제에 대한 것들도 질문을 주시지만 자녀들이 있거든요. 자녀들의 취업이나 뭐 대학 입시라던가 여러 가지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들 한번 내용으로 좀 갖고 와 봤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좀 다뤄볼 주제는 공부만으로 취업이 되지 않는 이유. 자,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학생들이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언젠가 one fine day 취업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을 들어오는 거는 약간의 성적순으로 들어왔다면 대학에서 취업을 하는 과정은 성적순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어떤 걸 하고 있다, 어떤 걸 하는데 내가 좀 돈이 필요하다, 또는 시간적인 타협점도 약간은 개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다 컸다고 개입을 안 하신다,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 부모님이 사회 진출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는 썩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아마 다큐멘터리라던가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취업 준비 기간이 쭉 늘어지면서 그냥 백수로 전락하는 사례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뭐 공부만 그냥 하겠다고 하는데 뭘 공부하고 있는지, 어떤 걸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취업 준비 활동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통 대학에 진학을 하면은요, 진로 설계라는 교과목이 대부분 있습니다. 진로 설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전공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나아가면 된다, 이런 거를 한 학기 정도 설명해 주는 게 있는데, 뭐 수업의 내용이 사실 뭐 그렇게 학생들한테 도움된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자기 탐색 뭐 이런 수업들이 있는데, 그게 막 커스터마이징 되고 정말 진로 전문가들이 하는 수업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많이 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6학기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6학기 정도 되면은요, 대학을 이제 3년 다녔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어학이라던가 자격증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를 저희가 진로 탐색기라고 보면은요, 취업에 필요한 스펙이란 거를 무엇인가 준비하는 그 시점을 취업 준비 활동 취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취준과 구직 활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직 활동은요, 뭔가 내가 서류를 내고 인적성을 보러 다니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 그 활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취준만 쭉 늘어지게 하는 케이스들도 진짜 많거든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옆에서 좀 봐주고 하셔야 되는데, 대학의 어떤 문화로서, 선후배 간의 문화로서 이런 것들이 조정되던 거는 이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이런 거 뭐 챙겨주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친한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약간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조금은 도와주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요즘 중고 신입들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2025년 구인비에서 0.28 찍고 청년들 취업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거를 대학에서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어제도 제가 대학에 강의를 가서 학생들한테 얘기한 게 바로 비교과 활동입니다. 취업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스펙 관리는 비교과 활동이거든요. 왜냐면 중고 신입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이 중고 신입들 2025년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에 대학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교과 활동의 개수가 완전히 달라요. 자, 제가 어제 강의를 가가지고 학생 8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비교과 활동의 개수와 종류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자, 이 중에서 5개 이상 되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한 명도 안 됩니다. 자, 이게 코로나 이전에 제가 손 들어볼래? 라고 이야기하고 손 들게 하면은 보통 10개에서 12개 정도의 비교과 활동을 쭉 써내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거의 빵입니다. 자, 그럼 비교과 활동이 왜 중요하냐? 비교과 활동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약간의 옵션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요, 이 사람이 얼마나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속할 것인지 리텐션을 보고 싶은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발적 동기로 어떤 수행을 했느냐. 자, 이거에 대한 결과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기소개서라던가 면접에서 녹여내서 내가 취업 준비 또는 사회에 입직하기 위한 준비들을 이만큼 해왔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비교과 활동이 적다? 그러면 자발적 동기로 무엇인가 수행한 게 상당히 적어서 이야기할 거리도 없고 자소서 쓸 게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 뭐가 다른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자, 교과 활동, 자, 대학생들이요, 1년 동안 7개월은 학교 다니고 5개월은 방학이에요. 자, 교과 활동이라는 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뭐 법학과예요, 경영학과예요, 경영정보학과예요, 화학생명공학과예요. 자, 어떠한 과든 상관없습니다. 자, 각각의 전공들은요,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고요, 정해진 교과가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가 이 대학에 다니는데 그 과가 거기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국에 다 있습니다. 각각의 모든 대학에서
나랑 동일한 전공을 한 학생들이 4년 동안 공부하게 되는 커리큘럼이나 교과 활동에 관련된 부분들은요,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뭐 수도권에 있는 학교든 비수도권에 있는 학교든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물론 교수님이 수업을 하고 학생들끼리 프로젝트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뭐 오늘 그걸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나머지 7달 교과 활동 외에 5달은요, 비교과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나에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어떤 걸 해봤다, 이런 걸 참여해봤다, 이런 조직에서 소속감을 느꼈다,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너무 좋은 거죠. 이런 부분을 교과 활동 내에서 뭐 캡스톤 디자인 수업 때 뭐 했어요, 팀 프로젝트 할 때 어떤 거를 해갖고 제가 했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수행했던 결과들 안에서 이걸 풀어내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내용도 더 풍부한 거죠. 자, 그런데 그냥 학교 안에서 있었던 일만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써오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비교과 활동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사실 비교과 활동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서도요, 뭐 실습이나 견학이나 학교의 어떤 사업단에 가입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듣는다던가, 자, 이렇게 학교 내에서 비교과 활동을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교환학생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역 청년들 대상으로 일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자, 여러 가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거를 하고 안 하고는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바삐 움직이면서 하면 좋은데 안 한다라는 게 상당히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예전에 아마 2005년에서 2015년 요 사이 한 10년간은요, 뭐 워킹홀리데이라던가 뭐 해외여행이라던가 아니면 어학연수라던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글로벌 경험을 쌓으려고 되게 노력했던 세대들이 있거든요. 자, 이 세대가 지금 중간관리자 이상으로서 선발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글로벌 스펙 이런 것들도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기업들이 요즘에 해외 쪽으로도 많이 일을 하는데 최근에 학생들 만나보면요, 글로벌 경험한 사람이 진짜로 적습니다. 아마 영어 유치원 다니고 영어 하면서 자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어요. 그래서 글로벌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위권 학교에 좀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아예 그냥 빵인 경우가 있고, 그나마 뭐 교환학생 정도 아니면은 뭐 12특이나 3특으로 돌아온 학생들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비교과 활동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이제 자녀들이 내가 어떤 걸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부모님은 사실 시간과 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약간 개입하실 수 있잖아요. 자,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시간과 돈을 쏟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기사 자격 같은 경우는요, 자연계나 이공계 학생들이 취득을 할 때 공공기관에서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 딴다? 이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은 일부 산업의 직무 같은 경우는 쌍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 때문에 시간과 돈을 쓴다?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취업에 크게 지원 자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자격증을 추가적으로 많이 취득한다. 자, 이거는 취업하는데 솔직히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격증을 따면 취업에 유리하다라는데, 자, 그게 근거가 대부분 없어요. 그냥 유리하다고 해요, 자격증을 시행하는 쪽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히 보시고 진짜로 필요한 건지, 물론 전공을 예를 들어서 뭐 공대를 했는데 내가 화장품 쪽에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민간 자격증이지만 메이크업 뭐 3급 자격을 취득을 해갖고 내가 그거를 그래도 화장품 쪽에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알리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전공을 바꾸면서까지 이 산업과 직무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걸 한번 표현하는 정도 수준에서의 자격 취득이 필요하다. 아, 저는 그런 건 무조건 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체 아니라면은요, 자격증을 여러 개 수십 개 취득한다고 해갖고 취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간 어학 공부를 하면서 또 돈을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저는 학생들한테 꼭 얘기를 해요. 필요한 어학 성적 이상은 필요 없다. 자, 공기업 같은 경우는요, 토익이 보통 700 이상이면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요, 서류 가점제라고 해가지고 영어 점수를 가점화한 곳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를 추려내가지고요, 가점으로 토익 점수를 나누는 공기업에 내가 여러 개를 지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900 이상의 고득점이 필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허들입니다. 허들을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최근에 학생들이 제가 오늘 주제처럼 학업으로 공부로 취업을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토익 성적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지금 학생들 보면은요, 상당히 높습니다. 토익 점수들이 전부 고득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남들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나도 따라가야 된다고 하면서 어학에 상당히 많이 쏟는 경우가 있는데 어학 점수가 아주 높다고 해서 크게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학 점수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 정도 내가 보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제가 단시간에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특정 기간 동안 단시간에 딱 목표를 잡아갖고 성적을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지, 어학 성적을 막 1년, 2년 그냥 그때그때 공부하면서 길게 늘어지는 거는요, 이거는 성적을 취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특수 자격증 하나 바라보고 쭉 올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 얘기 드릴게요. 자, 만약에 계리사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너무 잘했죠. 계리사 따면 취업이 다 잘 될 것 같죠. 물론 서류는 거의 100% 합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면접을 가면 어떻게 돼요? 계리사끼리 면접을 봅니다. 특수 자격 하나를 바라본다고 해서 일반적인 취업 시장에서 아주 유리해 보이는 건 맞는데 또 그들만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다시 또 경쟁을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요, 너무 오랫동안 공백 기간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취업에 상당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부모님들이 사실은 시간적인 부분을 컨트롤 해주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방학 기간에 저는 비교과 활동을 하는데 가장 최적의 시간이 방학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점 조금 더 올리겠다고 수업을 다시 듣는 경우가 있는데, 자, 학생들이 바라보는 학점 3.8과 3.3 물론 차이가 상당히 크죠. 자, 그런데 이거를 뭐 반론의 여지도 있긴 한데, 제가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 면접관으로 가보고 수많은 점수들을 봐왔지만 사실 그 정도 점수 차이는 크게 변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점이 일정 수준 된다고 하면요, 그거 조금 더 올리려고 뭔가 한다? 자, 그거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이면 학부연구생을 하는 게 낫죠. 그래서 비교과 활동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하면 당연히 교과 활동이 지장을 받는 건 맞습니다. 대학을 4년을 다니잖아요. 자, 이 4년을 다니는 기간 동안 시간 관리를 내가 잘 해가지고 각각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취업과 구직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어떤 것들을 하나씩 채워 넣어야 되는지,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비교과 활동을 최소한 졸업을 할 때, 자, 자기소개서 항목이 뭐 4개든 5개든 있으면 각각의 항목에 비교과 활동을 모두 쓸 수 있을 만큼, 자, 면접에 갔을 때 최소한 내가 5개, 6개 이상 비교과 활동으로 답변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경험은 해두시는 게 맞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 다니면서 그냥 공부만 해요. 공부하는데 시간을 써야 돼요. 공부만 한다. 자, 이 부분은요, 한번 70년대생 부모님들이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 시절에 공부만 하는 게 취업이 잘 됐나? 물론 아주 상위권 대학에 나오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요, 대부분은 비교과 활동에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취업과 관련된 준비와 진로 결정을 했는지가 딱 보여요. 자, 그래서 비교과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인식을 해 주시면서 공부로만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